안녕하세요. 책이 나를 키운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 채널에서 오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할 용기라는 제목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책을 들고 왔습니다.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두 분 저자께서 아들러 심리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행복해지는 법을 심도 있게 다룬 이 책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이 책이 여러분께 선사할 용기와 위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할 용기 아들러 심리학으로 자존감과 행복을 찾다. 저는 평소 심리학 분야, 특히 인간관계와 자존감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또한 그러한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 탐색의 여정 속에서 저는 다양한 심리학 서적들을 탐독하며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행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간의 주체적인 선택과 의지에 초점을 맞추는 아들러 심리학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현재의 자신을 바꾸고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저에게 깊은 위안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아들러의 통찰은 저의 인간관계 고민에 대한 명확한 진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스테디셀러인 미움받을 용기의 후속작이라는 소식과 함께 나를 사랑할 용기라는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를 사랑할 용기라는 말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고 이 책이 과연 저에게 어떤 해답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들러 심리학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욱 주체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을 접하셨겠지만 이번 나를 사랑할 용기는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고민들을 다루며 독자들이 더욱 쉽게 공감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아들러 심리학의 철학적 깊이를 탐구했다면 나를 사랑할 용기는 그 철학을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 책은 저의 기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할 용기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 보시죠. 나를 사랑할 용기는 아들러 심리학의 권위자인 기시미 이치로 교수님과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고가 후미타케 작가님의 협업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88가지 인간관계 고민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풀어내며 아들러 심리학의 가르침을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내어 심리학적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아들러 심리학이 우리 삶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열등감, 우월감, 불안 등 복합적인 감정들을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주요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갇혀 자신을 희생하거나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고 타인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찾아내려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스스로를 혹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러한 외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용기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단점마저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이며 이는 다른 어떤 외부의 인정보다도 강력한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자기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생각에 솔직해지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인간관계이며 이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 분리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반대로 타인이 나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성적에 대해 부모가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친구의 불행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개입을 과제의 분리를 통해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타인의 과제는 타인의 것이고 나의 과제는 나의 것입니다. 상대방의 선택과 행동은 상대방의 책임이며 우리는 그들의 과제에 섣불리 개입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저자들은 각자의 과제를 명확히 분리하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이는 미움받을 용기에서도 강조되었던 개념이지만 나를 사랑할 용기에서는 더욱 실질적인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이 이 원칙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합니다. 셋째, 행복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과거의 트라우마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원인론을 부정하고 우리가 현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목적론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이용한다는 관점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릴 적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원인론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행복을 선택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목적론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멈추고 핑계를 만들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부분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여 나는 원래 이래, 과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와 같은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 책은 그러한 변명을 멈추고 지금 당장 변화할 용기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핑계 삼아 현재의 불행을 정당화하려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현재의 행복을 유보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만 살아갈 수 있으며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주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자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이 복잡한 개념들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의 틀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 책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를 사랑할 용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가장 깊이 울렸던 문장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를 문제 속에 던지지 말고 자신을 안아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구절이 특히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번아웃과 자기 비난의 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때로는 스스로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헤매곤 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라고 재촉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외면한 채 오로지 문제 해결에만 몰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라는 강박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치 지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듯 스스로에게 괜찮아, 지금까지 잘해왔어라고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여 제 감정이나 내면의 소리는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치부하며 오로지 이성적인 판단과 행동만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행동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제공한다는 것을요. 이 문장은 저에게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고 힘들 때일수록 자신을 더욱 보듬어야 한다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듯한 따스함이 느껴지는 구절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한 나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휴식을 주고 위로를 건네는 것이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안아줄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의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다시금 떠올리며 스스로를 지탱해 나갈 삶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아들러 심리학의 깊이 있는 내용을 매우 쉽고 친절하게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편안하게 읽을 수 있었고, 복잡한 심리학 용어들을 독자들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저자들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문체는 독자들이 심리적인 부담 없이 책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화체와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책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독자들이 흔히 겪는 고민들을 질문으로 던지고 아들러 심리학적 관점에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방식은 마치 저를 위한 맞춤 상담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 남들의 시선이 너무 신경 쓰여요와 같은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 아들러 심리학이 어떤 해답을 제시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책을 수동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이 책은 미움받을 용기의 후속작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을 읽지 않은 독자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들을 다시 한번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아들러 심리학의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전작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독립적인 한 권의 책으로서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자존감 회복과 인간관계 개선이라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들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결코 피상적인 위로나 조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단순히 힘내세요와 같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고 독자 스스로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찰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용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단순히 담대함이 아닌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정의하며 독자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용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불씨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은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조차도 성장의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이 책은 독자들에게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에 맞춰 저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자기 불신을 겪었습니다. 저의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저의 선택이 과연 타인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강박이 심했습니다. 이러한 타인 중심적인 삶은 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고 진정한 저의 모습을 잃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아들러 심리학의 원칙을 깨닫고 저의 행복은 오롯이 저 자신의 과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는 그들의 과제이며 제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비교나 경쟁심에서 벗어나 저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기 수용의 자세를 갖게 되었고 이는 곧 자존감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저의 진정한 의지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스스로를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의 일상에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이 제시하는 목적론적 관점은 저에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채워갈지에 집중하게 되었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삶의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작은 행복들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자책에서 벗어나 그것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려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통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모든 분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아들러 심리학의 지혜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행복을 탐구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움받을 용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거나 혹은 아직 아들러 심리학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모두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 서적을 넘어 삶의 철학을 제공하는 지침서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쳐 쓰러진 이들에게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 탐색과 성장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나를 사랑할 용기는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나침반이자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 읽었는가? 자존감과 인간관계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인상 깊었는가? 자신을 안아줄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장단점은 무엇인가? 쉽고 친절하게 아들러 심리학을 전하고 구체적인 적용법을 제시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준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나는 어떻게 느꼈는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나는 나로서 충분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책이 나를 키운다에서 소개해드린 나를 사랑할 용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과 성장에 빛나는 영감을 선사할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책이 나를 키운다를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